네, 정치하다입니다. 오늘은 이윤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논란 끝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이튿날인 오늘까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당 의원이신 이윤기 의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군요. 어제 이 시간까지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오늘까지 해달라, 이게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렇죠. 이거 그렇다면 내일쯤 임명한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집어적이었었는데 이용기 의원은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사실 뭐 사퇴냐 임명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민심은 그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에 대한 OX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지금 엄중한 시기지 않습니까? 이제 수해 복구라는 일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통상 압력도 있고, 그리고 지금 폭염도 있고, 민생 문제도 이런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후보자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그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또 대통령도 고민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은 이런 민심이 반영돼서 나타난 게 어제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최수진 의원께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부터 사퇴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갑질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 내부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보좌진들이 얘기를 시작을 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사과를 하는 게 원칙인데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하면서 거짓으로 계속 일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증폭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청문회가 하루여서 하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매일 강선우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죠. 갑질뿐만 아니라 위장 전입의 문제도 있고, 무단 강의 결근 문제도 있고, 병원에서의 일, 또 제일 결정적으로 또 전 여성부 장관께서 또 폭로를 하셨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계속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고 했고, 다시 저희한테 제 의견을 요청하셨을 때 더 이상 이런 내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92개 여성 단체, 네. 진보 여성 단체까지 모든 국민들의 그 울분으로 그것들이 이어지면서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다양한 형태로 했고, 또 더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의견도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당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하는 처사였다 생각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사퇴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 이 강 전 후보자의 사퇴 결단에 대통령의 결단도 있었다, 이런 보도를 내놨었는데, 대통령실은 강선우 전 후보자의 사퇴는 본인의 결정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국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가량 있다가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양만희 논설위원, 오늘 조간에 이 한겨레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해서 강선우 후보한테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자, 본인과 이 다른 쪽에서 전부 다 이 보도를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어제 그 사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밝히면서 네.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음 후보자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보기에 강선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였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여권, 대통령실과 여당, 여권의 어떤 기류 변화가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결국은 초래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글을 보면 네. 이런저런 사정을 봐서 내가 능동적으로 물러난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류에 따라서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일요일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당장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자진 사퇴를 압박할 만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결과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꺾이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에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월요일부터 당장 인사 검증 난맥상이라는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통합비서관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두둔하는 듯한 책을 불과 석 달 전에 썼었다는 사실. 그리고 네. 인사혁신처장은 도덕성 문제를 인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멍청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극언에 가까운 말로 막말로 힐난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혹은 문재인 정부 장차관은 무능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언도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인사 난맥상의 어떤 방증이라고 할 만한 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국정상황실장도 뭐 경질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여하튼 한 달여 만에 자리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사 자체가 문제가 네. 있었던 거죠. 이런 인사 검증 난맥상이라고 하는 화두가 있었고 그 중심에 강선우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정영애 전 장관 사례를 보면 이게 이 사안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뿐만 아니라 의원 갑질마저도 하는 이 후보자의 어떤 문제가 본원적으로 있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만들었고 특히나 여당에서의 반응이 저는 대단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결심에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고 그랬는데 여당 지도부라고 할 만한 원내 수석 부대표가 나와서 네. 뭐 일반 직장의 갑질과 의원 보좌진의 갑질은 다르다. 혹은 불만 없이 일하는 보좌진도 있다. 그리고 뭐 동지와 네.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당 지도부의 말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갑질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검증의 난맥상 문제하고 여당 의원들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인식이 이런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이게 저 여당으로 더 확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퇴를 압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 이용기 의원님,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사퇴로 결론 날 것 같았으면 지난 주말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처리할 때 같이 결정했으면 오히려 이 정부 여당 쪽에서 부담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네.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책이나 장관으로서 교육 분야를 이끌 철학 뭐 이런 걸 검증을 했던 것 같고 그 강선우 후보는 장관으로서의 어떤 정책 능력이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좀 다른 측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것은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있는데 이거에 발목 잡히고 이게 이슈가 돼갖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이지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만 한정해서 봤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떨어졌는데 큰 영향은 안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사를 보면 지금 9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했고 그 먼저 정권도 일기 내각을 보면 3명, 4명이 낙마했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2명이 낙마한 건데 그런 비율로 보면 전 정권과 비교해서 물론 인사검증은 제가 보기에 보완하고 앞으로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번 모든 장관 인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저는 되게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번 장관 인선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진숙 후보하고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저는 저희 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걸 수용하고 바꾸는 게 저는 국정에 대한 어떤 유연함 그리고 국정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라 그래서 이번 문제가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정권에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최수진 의원.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문을 보고 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보좌진에 대한 사과가 한마디도 없다. 이 장관 후보자직 사퇴만 가지고 모자르다. 의원직까지 그만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군요. 맞습니다. 지금 사퇴를 하는 것까지 좋고 사과문도 분명히 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직도 끝까지 당에 잘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런 걸로 일관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논문 표절은 안 되고 갑질은 그럼 되는 거야? 사실 그게 가장 큰 키였고요. 또 이진수 이진수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전문성이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강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 뭐 하나 정책 질의를 했을 때 똑바로 대답한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사회적인 합의를 한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다 했고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정책 방향, 전략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어느 때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느 때는 논문 표절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도덕성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김인석 총리가 그 하한선을 아주 낮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과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법적인 검토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